요즘 30대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진짜 이유? 바로 돈 때문이에요. 혼자 살잖아요? 그럼 월 300 벌어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결혼하잖아요? 비슷한 여유를 가지려면 그 3배, 그 이상을 벌어야 돼요. 최근에 결혼한 제 친구는 이제 매달 외식할 수 있는 그 횟수까지 정한대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이 외식비 투자법을 알려줬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? 지금 여기 이 아파트에서 매월 70만 원씩 월세 받고 살아요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영원으로 월 70만 원 더 벌게 된 이 방법 전부 알려드릴게요. 솔직히 경제적 부담만 없다면 연애든 결혼이든 이제 내 마음이잖아요. 최근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성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. 나는 혼자 살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. 지금 내가 월 500 정도 버는데 월세로 100 정도 내고 차 할부금 100 내고 나면 남은 이 300으로 진짜 호화롭게 산다고. 그런데 내가 결혼했을 땐 지금처럼 살려면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부족하기만 했다. 라고 말이죠. 자, 그런데 사실 그래도 결혼하고 싶은 분들 분명 있잖아요.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이놈의 돈 때문에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이런 돈 문제는 연인과의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감정 싸움까지 하는 게 너무 부담되니까 결국 다들 결혼을 포기하더라고요. 아니, 진짜 개고생하면서 일하다가 퇴근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왜 연락 안 받았어? 라는 말 들으면 진짜 암울하죠. 최근 방송에서 연예인 주우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아니 근데 연애 안 해요? 네, 저는 못하고 있어요. 아, 왜요? 이게 20대 때는 10개 중에 하나 맞으면 고였거든요. 네. 근데 30대 한 중반 넘어가니까 10개 중에 하나 아니면 뒷걸음질. 결국 이들은 현실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준이 높아진 거죠. 그리고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이 경제적 부담 때문이에요. 데이트 한번 하려면 어때요? 와, 핫플레이스나 맛집 하나 겨우 찾아가지고 딱 가잖아요? 주차비는 물론이고 이런 맛집은 가격도 비싸요. 이건 뭐 연인이랑 좋은 추억 쌓고 힐링하려고 간 건데 스트레스만 쌓여서 온다니까요. 그런데 만약 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? 그때부터는 진짜 내 선택이에요.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죠. 이 경제적 여유라는 건 내 에너지는 안 쓰는데 돈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여유롭게 만날 수 있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내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굳이 고된 야근하면서 더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워라밸 다 챙겨도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. 그럼 이 경제적 여유를 얻으려면, 그러니까 지금 내 수익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마침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연이 있는 제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. 일단 이 상황은 이래요.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겁니다. 일 때문에 어디 물건 보러 갈 그런 시간도 없고, 그렇다고 낙찰 받아도 명도하는 것도 부담되고, 결혼 자금으로 돈을 써가지고 모아둔 돈도 별로 없다. 이런 상황이에요. 다들 비슷할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례는 굳이 그 물건지까지 직접 방문한 건 딱 한 번이었어요. 그것도 월세 계약하러 갔던 그 딱 한 번이요. 심지어 이 물건 돈도 안 들이고 투자했습니다. 그렇게 매월 70만 원씩 월세 받고 있어요. 이 물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입니다. 최근 경매와 공매로 이 주변에 다양한 물건이 나오고 있었는데요. 그렇게 이 물건을 약 1억으로 낙찰받았어요.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월세 70만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.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을 겁니다. 바로 왜
이 물건을 산 거냐, 그리고 1억 들었다는데 뭔 영원이냐, 이 두 가지가 지금 궁금하실 겁니다. 그럼 먼저 이 물건을 산 이유, 이거는 이 지역이 월세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. 인천 중에서도 그 인천항 부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물건으로 주변에 일자리가 엄청 많거든요.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대기업 제철소나 각종 산업단지가 많아가지고 직장인들이 월세로 방을 엄청 구해요. 심지어 이 아파트는 애초에 인근 기업에서 관사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기숙사로 활용하던 그런 물건지였어요. 그래서 애초에 명도가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깨끗하게 방이 비워진 상태였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기업에서 관리하는 기숙사였잖아요. 그럼 여러분, 기숙사 살아봤죠? 방 나갈 때 어떻게 하죠? 담당자한테 미리 연락해가지고 언제까지 방 뺄 거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방 검사받고 나가잖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 방도 공실인 상태 그대로였죠. 그러니까 수리도 할 게 없고 명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럼 굳이 방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. 방 내부 모습이요? 경매 물건 정보나 인근 부동산에 연락하면 그냥 사진이랑 영상 다 주던데요. 정말 굳이 거기를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진 거죠. 그리고 아까 말했죠. 여기는 월세 수요가 많다고요. 자, 여기 이 말의 핵심은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. 수요가 많다는 건 찾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, 그럼 좋은 물건에는 당연히 경쟁도 좋아지겠죠? 그럼 내 물건이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것만 티를 내면 알아서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. 그럼 이 수요층이 누구였죠? 주변 직장인들이잖아요. 그럼 이들은 월세로 사는 곳에 어떤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볼까요? 바로 이삿짐을 최소화하는 걸 우선으로 두고 깔끔한 상태와 주변 편의시설을 가장 관심 가질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가지고 이 물건을 홍보했어요. 그 결과 역시나 처음 알아본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죠. 그리고 또 엄청난 건 여기 낡은 아파트라고 했죠. 그럼 뭐가 생길까요? 네, 맞아요. 얼마 전부터 이 주변에 재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. 이제 그냥 월세 받으면서 이 물건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재개발이 확정되면 시세 차이까지 크게 얻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물건 투자한 이유는 알겠어요.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영원으로 투자했다고 했는데 낙찰금이 1억이래요. 아니, 1억. 어디 땅 파면 나오는 돈도 아니고 쉽게 모을 수 있는 돈도 아닌데 어떻게 영원으로 했다는 거지? 이상하잖아요. 일단 이 물건 공매를 통해서 투자를 했어요. 그럼 이 공매에서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바로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거는 다른 대출보다 이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대출 상품이 가능해요. 그래서 이 물건 담보대출만 해도 7천을 받았어요. 그런데 이 물건 살 때, 아니, 보통 이 부동산을 살 때 뭘 하냐면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해요. 임대사업자인데요. 이건 심지어 겸직 금지 업종에서도 승인된 사업자예요. 왜냐하면 자산에 대한 수익 때문에 필수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. 겸직 금지라고 해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까지 안 되는 곳은 없잖아요. 그런데 사업자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경락잔금 대출은 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. 그게 바로 이 사업자가 있어서 융통성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. 이 사업자 대출은 우리가 흔히 대출 받을 때 가장 제약이 되는 이 DSR에서 피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업자 신용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대출을 더해준다고요. 그럼 이 물건 대출 얼마 받았을 것 같아요? 원래 은행에서는 1억도 해준다고 했는데 잘 상담 진행해가지고 금리를 더 낮추고
9천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 물건 월세로 1000에 68만으로 계약을 했죠. 결국 이 보증금과 대출만으로 1억을 전부 해결했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이 친구도 외식 한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질 줄 몰랐단 말이죠.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통장에 매월 70만 원이 들어오니까 주말마다 아내랑 같이 외식하러 다닌대요. 심지어 정말 쉽고 부담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었죠. 공매를 통해서 국유재산이라는 이 관사를 낙찰받아가지고 입찰을 위한 방문도, 명도를 위한 방문도 전혀 필요가 없었고요. 일자리가 가득한 곳에 있는 이 아파트를 찾았기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아가지고 원하는 가격에 월세 계약도 쉽게 할 수 있었죠. 심지어 최근 재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이후 자녀가 생기던지 이럴 때를 위한 큰 목돈도 마련할 준비가 된 거죠. 결국 이 결혼이라는 게 사람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뭐가 되었든 가장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그 원인은 바로 돈이에요. 그런데 이 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건 내 마음, 내 선택 이거 하나뿐이거든요.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정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오늘 이 사례처럼 나의 돈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싶다면 제 채널 얼른 구독하시고 꿀팁들 얻어가세요. 저는 더 좋은 정보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